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전국에 계신 봉당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제주도나 울릉도, 독도까지 또 평양을 거쳐서 백두산에 있는 우리 북녘 동포와 전 세계 봉당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바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야지 그분의 일생과 삶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삶과 행복한 이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그 문명을 바꿔놓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휴대폰 안에다가 카메라라든지 PC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가지고 우리 인류의 또 문명을 뒤집어 놓은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음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나는 오직 이곳에만 집중했다. 집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은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그 아이폰을 개발하고 나서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를 이끌어갈 제2의 스티브 잡스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첫째, 집중하라. 두 번째도 집중하라. 세 번째가 뭡니까 했더니 세 번째도 집중하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집중입니다. 집중.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가 무슨 새일까요? 촉새.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정답 들어갑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는 하버드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분의 이름이 얼마나 행복한 이름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넘어갑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나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고생을 하고 힘들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모든 인류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을 세웁니다. 그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가장 세상에서 좋은 대학이 보수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또 그와 맞서고 있는 쌍벽을 이루는 진보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지도자들이 그러면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장점만 따서 더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대학이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입니다. 자녀들 6명을 제1회 졸업생으로 받아들이고 세월이 이제 10년, 20년 수십 년 흘러가지고 학생들도 100명, 200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학교 부근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청년이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책과 전 재산의 절반을 이 대학에다가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긴급 청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그냥 두면 되겠나 해서 학교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미스터 존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부모들이 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한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학교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외국의 대통령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하버드 이름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름을 이렇게 행복하게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누굴까요? 미국 서부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하버드를 찾아갑니다. 일평생 모아놓은 전 재산을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노아맨 수위가 할아버지 왜 왔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하버드대 총장을 만나러 왔다. 이 수위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버드대 총장은 외국의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버드 같은 대학을 만들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었더니 이 수위가 할아버지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겠느냐 하고 또 문전박대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이 할아버지는 할멈 손을 잡고 할멈 우리가 고향에 가서 우리가 학교를 새로 하나 짓자 해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 대학교가 드디어 제1회 입학생을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50개 주의 모든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전 재산을 하버드에 기증하러 갔는데 문지기에게 쫓겨나서 내 고향에다가 이 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 미스터 스탠포드. 지금 실리콘밸리에 전 세계 4차 산업의 모든 기술들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실리콘밸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바보 같은 수위가 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할아버지를 받아줬으면 스탠포드 대학이 안 나오죠. 지금 그 서부에 도시 이름이 그 시민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도시 이름을 아예 스탠포드 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행복하게 남겨야 됩니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어느 군에 혼다 자동차 본사가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도시 이름을 혼다시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기흥을 갖다 기흥으로 두지 말고 세계 반도체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시로 바꿔야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이라 하면 안 됩니다. 세종대왕공항으로 바꿔야 돼. 우리가 존 F 케네디 공항 내려가지만은 뉴욕공항에 간다는 걸 다 알고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종대왕공항 가더라도 인천공항이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 줄 알아야 그 나라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요 기자들이 그 스탠포드 할아버지하고 인터뷰해가지고 미국 전역의 신문에 났잖아요. 하버드 총장과 하버드 교수들이 그 신문을 보고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복을 놓쳤으니까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 가면은 이렇게 써붙여져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정말 이것은 바이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정문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하버드의 동상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처럼 전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광 가시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유여신상 TV 많이 봐도 그런 것만 사진 찍지 말고 이런 데 가서 교육적인 여행을 해야 됩니다. 사진 찍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멋쟁이 할머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하버드 동상에 가면은 왼쪽 신발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전부 왼쪽 구두를 만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왼쪽 신발을 만져야지 내 자녀가 하버드에 합격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이 이름을 행복하게 남겨야지 이 세상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천생아재 필유용,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까 반드시 쓸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어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3살 먹은 여자아이하고 4살 먹은 모시미하고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두 귀를 잡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사이먼 김. 그래야지.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 우리가 살면서 쉼을 가져야 돼요. 이 휴식이 휴자가 사람인변의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 63빌딩이나 롯데타워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나무에 기대야 돼요. 식자는 또 뭐 식자냐? 쉴 식자인데 스스로 자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기대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휴식입니다. 아, 경치 좋다.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휴식을 가져야만이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되고 재창조가 됩니다. 우리 일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 되면은 모든 단톡방에 한 주를 시작한다, 뭐 행복하세요, 희망을 드립니다 하고 서로 막 주고받잖아요. 사실 그게 틀린 말입니다. 월요일 날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 날은 둘째 날입니다. 일요일 날이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쉬는 첫날부터 쉬고 머리를 비워야만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바쁘면 말이죠. 우리가 그 바쁠 망자를 보면은 마음신변에 망할 망자입니다. 너무 바쁘면 우리 내 마음이 망하게 돼 있어요. 육체는 운동하고 살아나지만 마음이 한번 망하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쉬면서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쉼으로 해서 우리 몸에, 뇌에 어떤 창조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런던의 대형 도서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출판사에서 매달 수천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니까 더 이상 도서관에 책을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영국 정부에서 몇백 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새로운 도서관을 짓습니다. 근데 그 수백만 권의 책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통운 같은 트럭을 수백 대를 계약을 해야 되고 예산을 뽑았더니 지금 이해하기 좋게 지금 돈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파운더에서 이사 비용이 한 300억이 나왔어요. 300억이. 그런데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신입사원 젊은 청년이 도서관장을 찾아갑니다. 관장님, 제가 그 이사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300억 들어갈 걸 반만 다 해결해 준다 하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절반만 제가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 섰는지 묻지 마세요. 그러나 이사는 완벽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청년에게 절반인 150억을 건네줍니다. 이 청년이 150억 중에서 50억을 들여가지고 모든 신문사 방송국에다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런던 시민 여러분, 이제부터 책을 한 권씩 빌려가지 말고 책을 10권씩 빌려가세요. 책을 반납은 새로운 도서관으로 갖다 주세요. 이 스토리가 매주 수요일 날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이 스토리가 소개됐습니다. 삼성 사장들이 기립박수를 쳐가지고 우리 삼성도 앞으로 이런 청년의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을 뽑아야 된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 2040년도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두 번째를 따면은 GUTS 구스인데 G는 Germany, 독일이 제4대 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U,
USA, 미국이고, 세 번째 T, 터키입니다. 일본, 중국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S,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첫째, 한국 사람은 총명하다, 머리가. 그 다음에 부지런하다. 두 번째, 솜씨가 있다. 기술이 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젓가락 사용하는 민족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인데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열정이 있다. 네 번째, 한글을 가지고 있다. 한글. 인터넷이 발전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카톡 보내잖아요. 바로 사랑합니다 찍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은요, 사랑합니다 찍으려면 48자 사랑해자를 찾아주고 하나 골라야 돼.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얼마나 한글을 우수합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이건 뭐 제 사진인데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말이죠, 그 농수산물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많이 보셨죠? 큰 호박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준기를 들어 올리는, 해마다 옥수수 챔피언 되는 옥수수 농장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 목에 걸고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해마다 옥수수 1등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옥수수 열매가 맺기 전에 가장 우수한 종자를 우리 농장 주위에 있는 농장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래야지 우수한 꽃가루가 날아와서 내 농장 옥수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예.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은요, 내 주위에 행복과 사랑을 나눠줘야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은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봉당 회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유와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여유와 보람. 자,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지낸 제가 레이니 교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에머리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로 있다가 한국에 대사로 오셨습니다. 4년간 근무를 잘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관용차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 허리가 좀 굵어졌어요. 무사히 근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살을 빼려고 학교에서 4km 떨어진 데다가 방을 얻었어요. 일부러 차를 안 샀습니다. 걸어 다녔어요. 왕복 걸으면 만보가 되잖아요. 학교와 집 중간에 큰 대저택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쓸쓸히 혼자 앉아서 아침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침 인사할 때 안녕, 굿모닝 인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하이. 토요일날 강의 없는 날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잔디도 깎아주고 이러기를 2년 동안, 우리가 2년 동안 매일 만나면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도 2년간 매일 만날 수 있습니까? 조카 결혼식이나 삼촌 장례식이나 한 번씩 만나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친부모도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매일같이 2년간을 만난 거예요. 2년째 되던 해 이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노크라 그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관리인이 할아버지께서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가 학교에 가서 빨리 강의를 끝내고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습니다. 조문을 갔더니 그 집의 큰아들이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레이니 교수가 내가 죽으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 이 봉투를 전해다오. 그리고 봉투를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밀봉이 되어 있어요. 노타리 퍼블릭, 변호사가 공증 도장이 찍혔습니다. 레인이 본인 외에는 절대 개봉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뜯어봤습니다. 뜯어봤더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레이니 교수님, 지난 2년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현찰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장이 약한 여러분들이면은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들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계산해봤더니 이제 한국 돈으로 얘기할게요. 2조 5천억.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 5%까지 합치니까 3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행복은 나눠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나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레이니 교수는 그 금을 자기 학교에다가 다 기증을 합니다. 야, 더 멋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오래된 건물, 경영대학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지으니까 간판을 뭐로 붙입니까? 레이니 경영대학원. 우리나라도 서울대학교 가면은 호암 교수회관이 있죠. 호암이 이병철 씨 호잖아요. 기증한 사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행복하게 남겨야 돼.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수를 그냥 둬서 되느냐? 긴급 교수 총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레이니 교수가 대학 총장이 됐어요. 얼마나 이름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남겼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사랑을 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는데 이런 3조의 거금의 복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서로 안아주셔야 돼요. 안아준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죠. 안에 있는 나를 먼저 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안아준다는 본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많이 할수록 본인이 점점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소리로 하잖아요. 소리가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원소가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다 말로서 소리로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제가 소리 하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그만큼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 소리는 진리의 원소다.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소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꿀 먹고 달콤하다 말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아주는 데는 3가지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못 앉죠. 끌어안기. 두 번째는 보듬어 안기. 보살피고 쓰다듬어 줘야 돼. 등을. 세 번째, 진짜 이런 안기를 해야 돼. 얼싸안기. 영혼이잖아요. 상대방이 영혼까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팔삭둥이 쌍둥이가 태어나서 팔삭둥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자아이 쌍둥이인데 동생이 맥박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고 담당 주치의가 엄마 아빠 들어오라고 해서 안 된다. 2, 3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작년에 독일 유학 갔다 온 간호사가 자기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형제간에 한 아이는 죽어가는데 아픈 아이를 건강한 아이 인큐베이터에 넣었더니 같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엄마 아빠도 죽어도 좋다고 사인을 하고 집어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이쪽에 돌아 누워있던 언니가 살짝 돌면서 지 동생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끌어안는 순간부터 체온과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살아났습니다. 지금 얘들이 중학교 3학년 됐어요. 얘들은 아침마다 학교 갈 때마다 하는 의식이 있어. 서로 끌어안고 학교 갔다 오면 또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아주기가 이렇게 큰 기적을 발휘하는 겁니다. 1945년도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죠. 44년도 1년 전에 남양군도에 서울서 간 김황렬이라는 젊은 군인이 그때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군복을 입고 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 사이판이죠. 수천 명의 일본 군인들이 있는데 딱 한 명만 한국 군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쉬는 시간에는 둘이서 만나서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 한국 군인이 호열자, 콜레라에 걸렸어요. 지금도 걸리면은 10중 8구 법정 전염병으로 죽는데 그 당시에는 막 90% 이상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군의관이라든지 모든 일본 군인이 멀리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김학렬 청년이 업고 다니면서 밥도 사 먹이고 물도 끓여서 먹이고 직업정성이면은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고 그 한국 군인이 낳았습니다. 낳고 1년 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면서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남한이고 북한이고 없었어요. 김학렬은 서울로 돌아가고 그 친구는 북한으로 이부로 갔죠.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근데 김학렬 씨는 경제기획원의 공무원이었는데 미처 피난을 못하고 인민군에게 체포됐습니다. 주머니에 공무원증, 신분증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잡혀가지고 북으로 압송됐어요. 야산에서 저녁마다 몇십 명씩 끌고 나가서 총살시킵니다. 전시에는 경찰관, 군인, 공무원들은 총살 제1호 드디어 오늘 저녁에 김학렬 이름 불렀습니다. 아,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도 못하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경제기획 공무원이 했는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더니 인민군 장교가 하는 말, 당신 5년 전에 사이판에 간 일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렇다. 대답했더니 그 인민군 장교가 그때 당신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을 살려줄 때가 됐다. 해가지고 몰래 밤에 서울로 도망간 길을 다 가르쳐줬어요. 비상식량까지 줘가면서. 이걸 젊을 때 얘기하면은 그 인민군이 총살당합니다. 그렇잖아요? 몰래 빼돌렸기 때문에. 김학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경제기획원이 장관 되고 부총리까지 올라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하신 분이에요.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사이판에서 나의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 되잖아요.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낙연 총리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KBS 생명 나눔 전국 생방송에 280만 명의 헌혈자 대표로 제가 출연을 해가지고 사실 매달 피를 줘서 남을 살리지만 누구를 줬는지 모르잖아요. 받는 사람도 누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KBS에서 방송 때문에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내 피를 받아 살아난 사람을 찾아냈어요. 같이 방송 출연했습니다. 여고생 3학년 백혈병 환자인데 자기도 어느 분이 자기를 살려줬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자기도 선생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혈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 여학생을 치료해준 주치 건국대학교 의사가 그걸 보더니 자기도 남을 치료만 해줬지 헌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하겠다. 그래서 사랑의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오늘이 쌓여서 나의 일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배우고 내일은 실천해야 됩니다. 배울 때면 잘 배웠다 하고 그 다음에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천해야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노노에도 보면 말이죠. 공자님께서 학이 실습지 배울 학자를 제일 앞에 놔놨어.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봉숭학당이 매주 전국 전 세계에다가 배움을 주고 있잖아요. 정말 이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자님께서 우리에게 학문을 하라고 학문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사실 학문은 말이죠. 학문, 사변행, 공자님 5자를 가르쳐줬는데 뒤에 3개를 떼버리고 앞에 것만 하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이 존경 못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학이죠. 배워야 된다. 두 번째, 많이 물어봐야 돼. 손자한테 물어봐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변별력, 분별력을 길러야 돼. 이게 옳은 일인지 저게 옳은 일인지. 마지막에 행. 이런 걸 다 배우고 나서 행함이 없는 학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1억, 10억을 갖다 떡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인간들은 말이지 그냥 고시필세가 판검사 하다가 국회 나오고 막 해가지고 10억을 떡값이라고 얘기하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범의 중의 친인 행유 여력 직이학문. 주위에 어진 것을 나에게 가까이 하고 조두순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성폭 행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널리 사랑하고 다니면서 힘이 남으면 그때 글을 배워라 이거지. 이런 사랑의 실천을 배우지 않고 글부터 먼저 배우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이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학문은 전문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학문해야 하고 교육해야 한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학문을 하지만 남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살다 보면은 불가능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불가능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예, 불가능은 불타는 가능입니다. 불타는 가능.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이분입니다. 예. 히노하라 시게야키인데 불행하게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존경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95세에 이거 실합니다. 95세에 우리나라에 한국말 배우러 랭귀지 코스 어학연수 공부하러 오신 분이에요. 95세에. 1년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제주도부터 판문점까지 배낭여행을 메고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을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멋쟁이 할아버지입니까? 자신감 생겼죠? 네. 96세가 됐잖아요. 이제는 또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어요. 러시아 말을 배운 거예요. 1년 후에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km의 11일 횡단 열차 여행을 또 혼자 했어요. 이 거리가 얼마나 길까요?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포항을 출발해가지고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하와이를 지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태평양 그 길이보다도 더 긴 게 11일 횡단 열차입니다. 그래서 11일 횡단 열차는 버킷리스트로 꼭 한번 가보세요. 모스크바나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가면은 이 광장에 탑이 있어. 거기에 9,288km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긴 거리예요. 마지막에 이분이 내가 106이라고 표시해놨는데 106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됐을 때 우리나라도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멋쟁이 할아버지잖아요. 우리도 95세에 모스크바로 유학 갑시다. 네. 이분이 강의 주제는 딱 세 가지야. 첫째, 배워라. 두 번째, 일하라. 배웠으면 반드시 행하고 일을 해라. 그랬죠. 세 번째, 주어라.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까 존경하잖아요. 저하고 만난 일도 없는데도, 그죠? 자,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밴쿠버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밴쿠버 이 얘기 하나 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아가씨들이 앉아서 도로비 받죠. 앉아서 다 받습니다. 근데 한 아가씨가 일어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 총장님처럼 아주 잘생긴 노신사 한 분이 아가씨 왜 다른 아가씨처럼 앉아서 돈을 받지 않고 일어나서 춤추는 노래 부르느냐 했더니 제 꿈이 음대 가서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작년에 고3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제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 끼가 살아 있어가 여기 있지만 춤추며 노래 부릅니다. 그래? 그 아가씨에게 이 노신사가 명함을 하나 주었습니다. 내일 내 사무실로 찾아오라. 갔더니 카나다 최고의 재벌 할아버지야. 4년간 음대 학비를 장학금 무료로 대줬습니다. 지금 그 아가씨가 카나다 오페라계에서 프리 마돈나가 되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가씨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래서 7전 8기 7번 8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팔팔하게 당당하게 신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우리 김태희 팀장님, 하늘의 별 따보셨어요? 땄어요. 언제 땄을까요? 제 마음에 꿈이 심어지는 순간에 하늘 예, 땄어요. 그렇죠. 되게다 이제 결혼할 때 남자친구가 하늘의 별 따준다 해서 속아가지고 왔는데 아직까지 못 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늘의 별을 어떻게 따야 되느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둘이 같이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대의 눈동자에 별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하늘의 별 따는 방법입니다. 와, 쉽네. 예. 9988 많이 하잖아요. 예. 네. 99세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 그래서 부자는 말이죠. 많이 갖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이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미국에는 그 유제품, 우유, 치즈, 야쿠르트 유제품만 판매하는 이런 마트가 많아요. 왜냐면 부부들이 되게 다 맞벌이 가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유, 분유 먹고 자라나잖아, 그죠? 30대 후반의 가정주부가 두 아들하고 남편하고 여행을 갔다가 금요일날 왔어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까지 아이들 먹을 분유하고 치즈가 없네요. 근데 가게는 문을 10시에 닫아요. 10분밖에 안 남았어. 부랴부랴 차를 몰고 가서 바구니에다가 이틀간 먹을 걸 다 담았습니다. 담고 계산하러 나가는데 너무 급히 나오느라고 지갑을 안 가져오고 카드를 안 가져왔네. 우리 이마트, 롯데마트 계산할 때 계산 안 하면 보내줍니까? 안 보내주죠.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어머니, 제 명찰을 잘 보세요. 오늘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그 돈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는 사거리에 눈이 잘 띄어야 장사가 잘 되죠. 그런데 그 가게가 뒷골목에 있고 눈에 띄지도 않는 제일 장사 안 되는 곳인데 미국에서 1등을 해버렸네. 이 아줌마가 사전에 8천까지 전화해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차를 갖고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 고객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뭐가 있을 것이다. 연구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는 학교는 교훈이 있고 회사는 사훈이 있죠. 사훈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1번, 고객은 항상 옳다. 2번, 고객이 혹시 잘못했다면은 내가 먼저 사과한다. 아니죠. 고객이 잘못됐다고 판단 들면은 1번을 다시 읽어봐라.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안 가져와도 옳은 거예요. 이 보세요. 상대방의 행복을 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꼴찌하던 가게가 1등을 해버리잖아요. 그 아가씨는 그 다음 달 바로 1계급 특진 1번을 다시 읽어봐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건강이더라고. 건강.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자기가 건강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거요? 건강이더라고. 건강. 어려운 거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 그렇죠. 마음 마음을 잘 사요. 마음이 살려고 해도 내가 건강해야 마음을 살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이건희 마음 사서 뭐 하겠어요. 그쪽으로 그랬는데. 예. 그래서 건강입니다. 건강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건강함이 어떤이고 인간의 힘이 둘째고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근데 대부분 책 보고 지식만 넓히려고 하는 거야.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 여행도 떠날 수 있죠. 그죠? 나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자연적인 나이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건강 나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 나이가 있어요. 정신 연령이 어리다 높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인 나이가 있어. 그래서 2번, 3번, 4번 건강 나이, 정신 나이, 영적인 나이가 높아야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인 심리학자 블롬비가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100살로 보면은 25살까지 성장하고 배웁니다. 그렇죠? 마지막 인생의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뜻이 뭘까요? 늘 그렇다. 그래서 늙어가는 게 축복입니다. 나이 먹는 게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나이를 많이 먹어야 돼. 그래서 웰빙은 잘 살아가는 겁니다. 웰에이징은 잘 늙어가는 겁니다. 웰다잉은 잘 죽어가는 겁니다. 품위 있고 아름답게 죽으려면 건강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나누고 여유 있게 살아야 되고 보람되게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신나게 살아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용서.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세계 3대 테너가 있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루치아노 파바로티. 수염길래가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분은 이제 10년 전에 죽었죠. 이제 두 사람 남았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마지막으로 호세 카레라스. 카레라스 여기 어려우면 카레라이스로 외우면 돼. 파바로티가 죽으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1등을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카레라스가 도밍고보다 5살 아래 후배예요. 이 두 사람만 스페인 사람입니다. 스페인에서 지역이 달라. 하루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선배에게 지가 세계 1등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당신하고는 즐겨 무대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지 않겠다고 악담을 퍼붓고 떠납니다. 그런데 남에게 악담 퍼부으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카레라스가 혈액암, 백혈병에 걸립니다. 세계에서 백혈병 제일 잘 치료하는 병원이 미국의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동안 벌어놓은 수많은 돈을 비행기 타고 치료하면서 돈을 다 까먹었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 천하의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려서 치료하다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신문을 보고 도밍고가 자기 개인 사재를 들여서 백혈병 치료 재단을 설립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와주면 그놈이 얼마나 미안해할 거예요. 그죠? 욕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무명으로 재단 이름으로 도와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혈병을 다 나았어요. 지도 양심이 있으니까 누군지 인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재단을 찾아갔습니다. 여비서가 여기 지금 안 계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했더니 그분이 도밍고잖아요. 재단 설립자가. 그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태리에 공연하러 갔다. 그래 부랴부랴 비행기 타고 이태리 찾아갑니다. 공연을 막 끝내고 관중들한테 청중들이 이제 앵콜송을 받은 거예요.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했더니 역시 도밍고가 멋진 사나이예요. 네가 나한테 욕을 하고 떠났을 때 난 이미 그때 용서했다. 용서 안 했으면은 내 가슴에 아픈 걸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손 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청중이 바라는 오솔레미오를 듀엣으로 부름으로 해서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거 아닐까요?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줄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한 숟갈씩만 나눠줘도 한 사람 먹일 수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십시일반 아닙니까? 십시일반. 십시일반 서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은 나눠야지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남의 이야기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해마다 각 지자체 초청으로 관광총회를 합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부업으로 여행사를 3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광업 교수들, 여행사 대표들, 호텔 대표들 다 모여 총회를 합니다. 충청도에서 했어요. 안희정 도지사가 처음 도지사 할 때인데 전국에서 관광 VIP들이 모였기 때문에 환영사를 하잖아, 그죠? 환영 인사를 하고는 이제 멋진 만찬을 베풀어 줍니다. 한식 코스 요리가 10만 원 넘어가면 아주 고급이거든요. 한 테이블에 10명씩 앉습니다. 9명이, 내 테이블에 9명이 앉았어요. 내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호텔 종업원이 관광호텔에 아무나 와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초대받은 사람만 먹어야 되는데. 만찬 티켓 보여달라 했어요. 늦어서 급히 오느라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 옆에 앉아있는 다른 호텔 사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호텔 마당 지나서 입구에 가면은 접수하시면은 명찰도 주고 기념품도 주고 만찬 티켓도 줍니다. 그렇게 안내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행복 강의하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만찬 티켓을 양보하고 내가 좀 불편하지만 내가 다시 나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감동 안 받았겠어요?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서 교수님 꼭 만나고 점심 대접하고 싶다고.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를 모십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집이 천안에 계세요. 천안. 기어코 서울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본 적 그 할머니가 서울 약대 나와가지고 평생 약국을 했었는데 5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죽는 바람에 남편 회사를 물려받아서 관광회사 회장이 됐어요. 남편이 48대 버스를 가지고 있는 충청도에서 가장 큰 관광회사 회장이었어요. 자기 아들은 모두 투어, 충청도 또 총대리점으로 큰 회사 사장이었고 서울 약대 나온 사람들끼리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가는데 그것을 나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자기 아들 눈치 떼이면 몰래 서울 와가지고 부탁한 거예요. 1인당 여행 경비가 400만 원, 1인당 20% 남습니다. 80만 원 남죠? 40명 가니까 4, 8, 32 자리 하나 양보하고 3,200만 원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나를 위해서 쓰면 되겠어요? 복을 나눠야 된다 그랬죠. 봉사는 후배들하고 짜가지고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아프리카 보스완에 가서 백혈병 마을에 가서 백혈병이 아니라 에이즈 마을 2주간 봉사하고 왔습니다. 저도 거기보다 착하죠? 박수장 최하는데. 한 청년이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했더니 석가모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주어라. 선생님, 저는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습니다. 그래? 재물이 없어도 나눠줄 수 있는 7가지 무재칠시를 가르쳐 줍니다. 이게 불교의 가장 큰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첫째, 눈 한자, 안시. 따뜻한 눈길 주는 거 돈 안 들죠? 두 번째, 심시. 따뜻한 마음씨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얼굴 안자, 안시. 쟤는 얼굴이 차갑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따뜻한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돈 안 들잖아요. 네 번째, 말씀은 언시. 말에도 차고 따뜻한 말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신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몸으로 떼어라. 돈 안 들죠. 그죠? 여섯 번째, 좌시. 자리를 양보해주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악회든 어디 가면은 자리 꽉 찼잖아요. 내가 먼저 갔으니까 내 자리 있잖아요. 누가 내 앞에 서 있으면 자리를 양보합니다. 왜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시. 지방에서 친구나 친척이 왔을 때 잠자리를 제공해줘라. 방을 제공해줘라. 유명한 방시, 이 이야기를 제가 꼭 전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뉴욕에서 가까운 작은 도시 필라델피아에 축제가 있어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호텔을 예약을 하지 않아가지고 바깥에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호텔 들어가니까 다 예약이 끝나버렸어요. 신입사원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가도 방이 없습니다. 작은 도시의 축제 기간이니까 예약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로비에 소파에 좀 앉아서 쉬었다 가겠다고 했더니 이 청년이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잠자는 직원용 방을 드릴 테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제가 로비 소파에 자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 할아버지가 그 청년의 명함을 하나 받아갑니다. 내가 2년 후에 당신에게 반드시 편지를 보내겠다. 이 청년 깜빡 잊고 있었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초특급 딜럭스 호텔을 개관식을 하는데 귀하를 초대합니다. 편지에 초대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할아버지가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 호텔에 초대
총지배인으로 임명한다. 잠자리 양보하고 인생이 바뀌었죠. 제 2막이 더 멋집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남 동료와 결혼했습니다.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이냐? 아스토리아 호텔.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이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가면 첫째 날은 워싱턴에서 백악관에서 회담을 합니다. 둘째 날은 반드시 뉴욕으로 가서 아스토리아 호텔을 갑니다. 그 호텔에서 교민들 초청해가지고 격려하고 만찬 베풀고. 전 세계 대통령이 갔다 하면 그 호텔 잡니다. 그만큼 유명한 호텔입니다. 뉴욕 여행 가시면은 아스토리아 호텔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모든 건물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육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축제.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나눠야 된다고 그랬죠. 나눔은 사랑이고, 나눔은 건강이고, 나눔은 생명이고, 나눔은 봉사고, 나눔은 행복입니다. 성공이 뭘까요? 성공?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미스 코리아 너무 잘 알죠? 미스 코리아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안면 도로 포장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그죠? 사실은 미는 3등이야. 1등이 진이란 말이에요. 참되게 살아야 돼. 진선미잖아요. 예? 아름다움은 꼴찌라고 사실은. 그런데 3등에다가 너무 돈을 투자를 많이 해. 예? 참되게 살고 착하게 사는 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오래 간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버트 슈바이처와 알버트 까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알버트라는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아니고 두 사람 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까뮈가 노벨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경관이 좋은 데다가 별장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친지 친구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집들이 합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버렸어요. 지금 그 별장 거미줄이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슈바이처는 노벨상 상금으로 아프리카에 무료 병원을 지었습니다. 지금 슈바이처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청년들, 간호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해마다 주인이 없지만 무료 병원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말이죠. 다보스 포럼을 창립한 슈밥스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많이 봐라. 둘째, 예술을 가까이 해라. 예술. 세 번째, 공부를 하고. 네 번째, 여행을 많이 해라. 여행.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섯 번째, 봉사하고. 여섯 번째, 행복의 완성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행자 본부장님하고 총장님 재능을 갖다가 매주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백만송이 장미는 제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소의 작은 의사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중간 의사, 중입니다. 세상을 고쳐야지 대의 큰 의사가 됩니다. 봉당 웃음 힐링 이 프로그램이 세상을 고치는 대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왕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가짜 섭니다. 성리학 이론을 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말만 늘어놓는데 진정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세종대왕님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나의 작은 수고가 누군가의 삶의 미래가 된다면 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